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인지안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자, 교육성향 1호 상담하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재무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태도. 이것은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와 이런 걸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얻어진 정보를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은 버는 영역, 그래서 버는 욕구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오른쪽에는 관리 영역으로 해서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이 네 가지 성향을 알아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는 욕구. 이것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높은 거 아니야? 다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욕심,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이유고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버는 욕구가 높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는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첫 번째, 적극적입니다.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뭔가 어떤 일 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물질에 대한 것들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것들, 결과치 같은 욕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적극성과 욕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내겠죠.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욕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자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성과를 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는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욕심있고 열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낮은 경우는 좀 상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겠죠. 뭔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무쌍하게 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뭔가 더 나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현재의 것을 유지하고 안주하는 보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 더 다른 것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현재의 삶이 유지되는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것과 교육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버는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치맛바람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뭔가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또한 버는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냥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변화무쌍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좀 오래 하고 한번 믿고 맡기면 좀 길게 가는 이런 특성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는 욕구에 따라서 상담에도 조금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마 더 나으실 겁니다. 높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에 맞게 적극성과 열정과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적극성, 우리의 열정,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버는 욕구가 낮은 분이 상담하고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안정감,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더 상담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재무태도 두 번째, 관리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대각선을 한번 잘라보시면 모으고 불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보다 미래에 관심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두 가지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누리고 나누는 게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만족, 내가 만족하든지 내 주변 사람이 만족하든지 이런 현재 만족에 더 집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모으는 성향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래 앞으로에 좀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현재를 잘 유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죠. 뭐 이렇게 아니면 티끌모아 태산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요. 또 주로 꼼꼼한 성향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요. 네, 이런 성향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차분한 분들이 아마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에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역시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모르는 성향과 좀 다르게 불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을 쌓아서 태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뭔가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어떤 더 나은 전략을 쓰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선생님 역량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신다면 훨씬 더 신뢰를 주고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누리고 나누는 것은 현재 시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그랬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는 성향은 현재에 관심이 많은데 누린다, 내가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누리는 성향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녀한테 약간 소홀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는 부분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시고 또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높을 때는 아이에게 혹시 소홀하지는 않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더 많은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삶의 만족, 그러나 혼자 뭔가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역시 이런 누림을 같이 누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대로 너무 낮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리는 성향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간혹 아이에게 이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관리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누리는 성향은 현재지향적이지만 누리는 것과는 다르게 나누는 성향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성향이 높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대인관계가 좋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교육이 어떨까요? 누리는 성향과 나누는 성향이 높은 분들은 대체로 집에 약간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나누는 성향이 높은 분들 역시 나눔의 대상이 주로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배분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소홀해지지 않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자 내 아이에게 소홀해지지 않는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태도 두 번째 관리 영역에서는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성향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상담에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시간 성장 촉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무태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재무태도 버는 영역에서의 보는 욕구, 관리 영역에서의 4가지 방향 잘 기억하셔서 상담하시는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